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트렌드서와 10년 운세 보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과 왠지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연말이면 이 세 권의 트렌드서를 읽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코리아 트렌드, 그리고 마크로밀 컨텐츠 팀에서 쓴 책인데요. 올해는 이 출판사와 형식을 바꿔서 트렌드 모니터 2020으로 나왔더군요. 마지막으로는 코트라에서 해외 트렌드를 모아서 쓴 책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나라 안팎의 트렌드를 동시에 훑어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광고나 홍보에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트렌드 2020 이 책과 이 책 두 권을 동시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소비 흐름이나 문화적인 트렌드를 좀 예측하실 수 있고요. 동시에 인싸 감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리아 트렌드 2020은 기승전 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자기 자신 할 때 바로 그 납니다. 영어로는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극강화된 개인, 아주 확장된 개념의 개인주의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편의상 극강 개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코리아 트렌드는 매년 트렌드의 이 앞글자들을 모아서 그 해의 키워드를 작성하는데요. 2020년에는 마이티 마이스, 위기를 돌파하는 작은 영웅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GTA를 감안해서 마이스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아주 강력해진 개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강력한 개인이라는 개념은 올해 갑툭튀한 게 아니라 매년 이 색깔을 점점 강하게 가져가면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혼밥에서 출발해서 혼영, 혼행을 거쳐서 원코노미, 2019년에는 나름의 개성 구축을 뜻하는 나나랜드까지 점점 더 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에 와서는 마침내 이 G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과 함께 트렌드의 메인 컨셉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극강의 개인과 G세대는 대체 뭔 상관이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사 이래 G세대만큼 하이퍼화된 자기 개념을 가진 세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G세대의 부모 세대인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한때 X세대로 지칭됐던 이 세대들 역시 상당히 개성이 뚜렷한 세대였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 하나로 끝내는 코리아 트렌드 2020 메인 컨셉인 기승전 나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세 개의 연결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me and myself, 멀티페르소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있었죠? 이제는 가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만나서 보는 모습 다르고 SNS 상에서 느껴지는 모습 다르고 소비 행태에서 예측되는 모습이 쉽지 않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입니다. 트렌드 모니터 2020에서는 이렇게 내 안에 많은 나를 감당하다 보니 느껴지는 외로움이 소비와 문화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내 색깔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살롱 문화 트렌드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아울러 자기 편리와 편안이 최우선 시대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 존중, 일명 개취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로 인식됩니다.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수평 조직이 늘어나고 밀레니얼 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과 함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공정성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조직이든 상품이든 이 선택에 있어서 훨씬 까칠해지고 윤리성 또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강의 개인화 시대에 이 함부로 일반화, 이건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낳기 쉽습니다.
소비자 분석을 한답시고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별로 묶거나 직업별로 혹은 성별로 이렇게 대충 엉성하게 그룹지어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확실한 목적에 따라 구체화되고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아마존에서는 0.1명 단위로 소비자를 세그멘트 한다라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기업은 이제 개개인별로 커스터마이즈된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바로 편리미엄이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외로움입니다. G세대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활동적인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58세대는 아무도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셀프 부양의 과제 탓에 외롭습니다. 일상 전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아주 편리한 기술 환경 속에서도 이 커지는 욕망에 비해서 한정된 자원 탓에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얽혀있는 현실에서 관계가 해체되고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상 친밀하지 않은 관계들이 등장하죠. 여전히 원시내가 추구하는 끈끈한 사회성을 해소하지 못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외로움 비즈니스가 뜨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유는 물론이고 이 참여를 통해서 강력한 팬심을 확보하는 팬슈머 같은 어떤 심리적인 울타리를 느끼게 하는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죠.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에 후원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이 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참여함으로써 가까이 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비즈니스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영상 한 편으로 끝내는 코리아 트렌드 2020.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간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뜻을 가진 업글 인간입니다. 환경이 녹록지 않을수록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역시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몸과 취미와 지식에 투자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요즘처럼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참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극강의 개개인들이 정말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다양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이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워낙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다 보니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러저러한 행동하는 거 이거 나만 불편한가요? 하는 문제 제기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분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보편 타당한 개념의 공정성이라기보다는 내가 공정하지 않게 느끼면 그게 불공정한 거라는 겁니다. 극강 개인화 사회는 우리라는 개념을 실종시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다른 사람은 곧 지옥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고 내 상상 속에만 있는 타인, 훨씬 더 두렵고 경계하게 되죠. 여기에는 사회적인 불신도 한 몫을 합니다. 주변 사람을 믿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믿으면 산다는 게 그다지 두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그런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나를 해치는 거 아니야? 불신사회는 사람을 더 외롭게 하고 훨씬 위험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신뢰사회라면 노하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대?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대? 그런데 불신사회라면 걔네 아버지 뭐 한대? 돈 많대? 뭐 뒤로 손을 썼겠지. 모두가 지옥 속을 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극강화된 개인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담대하고 긍정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굳건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스스로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한 해라고 두 트렌드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겁먹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협력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해를 출발하면 행운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고맙습니다.